1972명의 남성이 운동을 위해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인지 비만과 음주 혹은 유전으로 인한 질환자인지에 대한 분류도 없이 내는 기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단백질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킬로그램당 몇 그램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엄청난 분쟁 중에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0.8이면 충분하다, 3g을 먹어도 문제없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국제스포츠영양학회 ISSN의 입장을 나타내는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체중 1kg당 0.8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및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체중 1kg당 1.4에서 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98g에서 140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ISSN에서는 단백질 섭취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신장에 부담을 초래한다 등등의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관련된 부작용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 과다 섭취가 통풍을 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와 통풍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단백질 자체는 요산 수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통풍은 주로 퓨린이 분해되면서 생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단백질 자체, 특히 유청 단백질, 닭가슴살, 달걀, 생선 등은 퓨린 함유량이 낮거나 적당한 수준이라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 저지방 우유,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단백질은 요산 배출을 촉진해 통풍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곱창, 간, 콩팥과 같은 내장은 고퓨린 식품으로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웨이트 및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육이 단백질을 많이 활용하므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도 요산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수분 섭취가 적을 경우에는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선행 연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고단백질 섭취보다 통풍이 생기는 더 큰 요인은 과도한 음주와 비만, 당이 높은 음식, 유전적 요인들이 주된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신장질환,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받는 20대, 30대 환자가 전체 투석 환자 86,456명 중 3.7%인 3,202명으로 그중 남성이 1,972명으로 여성보다 많았다라는 이유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예비 신장 질환자로 만드는 기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1,972명의 남성이 운동을 위해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인지 비만과 음주 혹은 유전으로 인한 질환자인지에 대한 분류도 없이 내는 기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사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해?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제 연구나 많은 대상자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전에 이제 선행 연구들 보면은 3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들에 대한 추적 연구들을 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과연 3g 이상의 단백질이면 엄청난 고단백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분명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하지만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3g 이상의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그래도 혹시 모를 부담이 있고 3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2g 혹은 1.5g보다 더 이득이 있다면 먹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이득이 되는 건 없으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3g 이상까지는 먹지 말자라는 게 지금 이제 학회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좀 권장드리는 단백질 섭취량은 저는 킬로그램당 2g을 먹는 것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뭐 내가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칼로리 시기를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기간에는 단백질을 뭐 한 2.5g까지 더 늘려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더 오래 먹는다고 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 여기 이제 ISS에서 권장하는 1.6에서 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서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고, 이제 건강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 근합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단백질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오늘 어쨌든 그 많은 단백질 양이 몸에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영상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단백질은 꼭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솔직히 베스트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한 끼 먹을 때 100g, 200g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먹을 때 막 400g 이렇게 먹을 때도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걱정을 해. 네네. 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간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신장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거. 근데 이것도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한 번에 몰아먹는 단백질과 나눠 먹는 단백질에 대해서 근육에 대한 합성률, 근비대에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제 운동 끝나면은 빠르게 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막 그런 기회창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이제 하루에 내 권장 섭취량만 먹어주면 된다라는 게 사실 요즘에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거 괜찮다. 그리고 나눠서 먹는 게 근비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다가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너가 조금 더 근비대를 생각해? 그러면은 mTOR를 계속 좀 이제 꺼지지 않게끔 가져가기 위해서 한 4시간마다 한 번씩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보다 조금 더 이상적일 거다. 근데 한 번에 단백질 많이 먹어도 그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이나 뭐 신장 이런 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나도 사실 그렇게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먹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주변에서. 근데 이게 저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주변에 단백질을 2g 이상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형님 주변에도 있을 거고,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도 일단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내 주변인들 중에 신장 질환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없어. 저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장 이상이 있거나 뭐 간에 원래 간이 타고날때부터 좋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특이 케이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 주변, 형님 주변, 그리고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 단백질 많이 먹어서 신장 질환을 겪었다라고 한 사람을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 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헬스 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체중 곱하기 2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아, 이제는. 네네. 근데 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내가 여자거나 아니면 여성 회원을 지도하는 트레이너거나 그럴 때 여성 회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먹게 해야 되냐? 이 질문들도 되게 많이 자주 받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2.0 먹는 거, 이제 2g 먹는 거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전과 다르게 단백질 관련된 식품들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분들한테 단백질을 오히려 더 많이 권장하면 좋은 이유가, 단백질이 탄수화물과 다르게 또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을 먹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단백질을 오히려 이제 2.0 정도를 꼭 맞춰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지 않게끔 만드는 거지 않을까. 뭐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단백질을 충분히 더 먹게끔 해주는 게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제 간식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단백질을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은 아무래도 포만감이 크니까 요즘 또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엄청 중독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단백질을 체중 곱하기 2로 맞춰서 먹으면은 어느 포만감도 생기고, 그렇죠,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거 되게 궁금할 거거든, 사실은. 보충제를, 그러니까 프로틴 보충제를 꼭 먹어야 될까?
사실 저는 이제 마이프로틴 앰버서더잖아요. 마이프로틴 앰버서더로 이제 양심 고백한다면은 이제 보조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가루 형태로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입니다. 우리가 이제 액상 프로틴 같은 경우는 먹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가장 좋은 프로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프로틴이 더 좋은 품질의 프로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프로틴이 훨씬 더 이제 믿음이 가네. 그렇게 말을 해주네. 그래서 프로틴을 내가 뭐 이제 운동 끝나거나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동하면서 먹기 위해서는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거 안 먹더라도 우리가 뭐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 등을 통해서 먹어주면은 따로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봤을 때, 송영이 너의 말이면은 만약에 단백질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게 100점이다. 네. 그리고 안 먹는 게 0점이다 라고 쳤을 때, 프로틴 파우더 형태의 프로틴 보충제로 챙겨 먹으면 한 7, 80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7, 80 이상도 가능해요. 왜냐면 사실 그것도 유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편함, 그리고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 내가 충분히 식사로도 공급을, 단백질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제 보충제를 통해서 프로틴을 추가로 먹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점은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네네. 프로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정소영 박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촬영하게 된 이유가 어썸님이랑 촬영하면서 그 댓글들을 보고 저는 이렇게까지 아직도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저 말고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권장하기,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0.8g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해야죠.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0.8g 먹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운동하시고 단백질 섭취량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건강 수명을 더 늘리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가면서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